안녕하십니까 여러분. 화요일 드론과 2반, 건축과 2반이죠. 네, 통합사회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선생님이 좀 정신이 없어서 그쵸? 갑자기 원격 수업을 하게 돼서 약간 어수선했는데요. 오늘 지난 시간과 연결해서 정리를 해볼게요. 우리가 인권의 의미와 인권의 특징을 봤잖아요. 그거는 쉬워요, 사실은. 근데 인권의 역사가 있죠. 인권의 과정. 거기서 1단계는 자유권, 평등권의 시기예요. 꼭 외우셔야 돼요. 1단계 자유권, 평등권의 시기다 라고 외우시고, 이거는 시민혁명 때문에 이루어졌다라고 외우시면 돼요. 자, 영국의 명예혁명, 프랑스혁명, 미국의 독립혁명 해서 시민혁명 때문에 자유권, 평등권이 시작되는데 그게 인권 역사의 1단계입니다. 자, 그리고 그 뒤에 참정권은 아직 보장이 안 됐기 때문에 그 뒤에 참정권 운동이 있었다라는 거 여기까지 했었죠. 지난 시간에. 이게 바로 차티스트 운동, 참정권 확대 운동이고요. 자, 두 번째입니다. 2단계입니다. 2단계. 자, 2단계는 사회권의 시대입니다. 사회권의 시대. 인권의 두 번째 역사는 사회권입니다. 자, 이거는 뭐냐면 막상 자유권과 평등권을 얻었어요. 그리고 참정권도 얻었어요. 한마디로 법적으로는 자유롭고 평등하고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 누구나 다 얻었죠. 그렇지만 산업혁명이 일어났잖아요. 18세기에. 산업혁명 이후에 실제로는 너무 빈익빈 부익부가 너무 심한 거예요. 부익부, 빈익빈이. 우리 레미제라블 영화 저번 시간에 쌤이 언급을 했었는데 거기에 보면 다 자유평등해요. 그러나 실제로 너무 심한 빈부격차 때문에 그 도시의 정말 불황화, 그쵸? 노숙자 생활을 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 인권의 단계는 사회권입니다. 사회권은 뭐냐? 인간다운 생활을 하게 해주라 이거예요.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 이것을 요구하는 것이 사회권입니다. 그리고 이 인간다운 생활을 최초로 바이마르 헌법이죠. 독일의 바이마르 헌법에 이 사회권,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는 권리, 사회권이 처음으로 명시가 됩니다. 이거는 이 인간다운 생활을 사회가 보장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1919년 바이마르 헌법 이후에 여러 나라 헌법에 이 사회권이 본격적으로 도입이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예를 들면 바이마르 헌법의 예시예요. 제 163조에 보면 모든 국민에게는 노동할 기회가 주어지고 적절한 일자리를 얻지 못한 국민은 필요한 생계비를 나라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는 1단계에서는 자유권, 평등권은 그냥 자유에 평등해 이거였다면 두 번째는 이게 안 되면 나라에서 어느 정도는 대줄게. 이게 바로 사회권입니다. 이게 2단계입니다. 자, 3단계는 바이마르 헌법 사진이고요. 3단계는 연대권입니다. 연대권. 자, 연대권은 뭐냐? 자, 이렇게 다 인간다운 생활까지 보장하도록 됐어요. 그런데 이게 나라마다 너무 달라요. 그쵸? 우리 지구라고 하죠. 지구는 한 마을이니까 지구촌이라고 하는데 마을이 한 마을이지 이 지구의 어떤 동네에서는 인간다운 생활에 더 인간다운 생활까지 보장해주지만 어떤 데서는 여전히 이게 정치적으로 보장이 되지 않죠. 그러면 이 지구가 하나로 연대해야 된다는 거예요. 연대의 다른 말은 연합이라고 하죠. 여러분 선생님이 페스트 그때 보여줬었어요. 그죠? 페스트 보면 연합을 하잖아요. 그죠? 리웨와 랑베르와 이 여러 사람들이 연합을 하잖아요. 그 연합의 힘을 강조하는 게 3단계입니다. 인권의 3단계 연대권입니다. 그래서 1948년에 인권 보장의 국제적인 기준 세계 인권선언이 발표가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 모두가 연대를 하자라는 거죠. 그래서 평등하게 대우받고 평화해야 되고 재난으로부터 구제받을 권리 이런 권리들을 우리 지구 전체가 연대해서 이루자라는 게 3단계 연대권입니다. 자, 1단계 뭐였어요? 1단계 자유권, 평등권 2단계 사회권 3단계 연대권 이렇게 인권이 진화했다라는 거. 이렇게 인권이 역사가 쭉 이루어졌다라는 겁니다. 세계 인권선언의 내용이고요. 그리고 흑인 민권운동 지금까지도
유지되고 있는 흑인 민권운동, 그리고 UN 아동권리협약. 이게 모두 연대권의 일종으로 이루어집니다. 자, 인권신장의 역사, 이거는 선생님이 만나서 얘기를 해보고요.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자, 프랑스 인권선언. 1789년이니까 18세기입니다. 18세기. 18세기 하면은, 인권의 1단계, 시민혁명, 이렇게 떠올리시면 돼요. 이때는 뭐예요? 자유로우며 평등한 권리를 갖는다. 그쵸? 자유권, 평등권. 1단계 시기입니다. 인권의 1단계. 자, 바이마르 헌법. 1919년? 20세기 들어왔네. 20세기 초네. 20세기면 산업혁명 이후에 빈부격차 너무 크죠? 생계비 지원해준다. 나라에서. 무슨 권? 사회권. 2단계. 3단계. 1989년이네. 20세기 후반에 UN 아동권리협약. 그리고 우리 1948년, 그죠? 세계인권선언. 그러니까 20세기 중반 정도에는 지구촌이 연대하자라는 연대권. 이렇게 3단계. 자, 이렇게 3단계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오늘은 이제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현대사회 인권입니다. 현대사회 인권. 자, 먼저 지난 시간 내용 확인해보면, 자, 태어나서부터 갖게 되는 당연한 권리라는 점에서 선부성을 갖는다. 남에게 양도할 수 없는 권리라는 점에서 무슨 성? 불가침성. 두 번째, 1948년. 뭐를 채택했죠? 1948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거는 인권선언. 3단계 연대권. 인권의 3단계. 자, 다음. 자, 이제는 현대사회 인권이에요. 현대사회 인권. 자, 현대사회 인권. 자, 인구가 늘고 있죠? 교통이 늘고 있죠? 산업화와 도시화 때문에. 그리고 도시의 주택이 부족하죠. 그래서 주거권이 새롭게 등장을 했습니다. 이거는 환경권이에요. 환경권. 인권이 확장되고 있다는 겁니다. 자, 현대사회는 인권이 더 확장이 돼서 환경, 대기오염으로부터 벗어나서 쾌적한 환경에서 사회권리 환경권. 자, 그리고 도시의 주택 부족에서 벗어나서 주거권을 갖고 살 권리. 그리고 범죄가 증가하고 있죠. 익명성 때문에. 사고가 많았죠. 안전권. 이 세 가지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현대사회에서 새롭게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세 개의 권리가 새롭게 현대사회에 강조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문화격차가 심하다. 문화권. 그리고 정보권. 뭐냐? 정보의 소유 및 접근과 관련된 거죠. 예를 들면 이번에 코로나19로 인해서 원격 수업을 했어요. 근데 우리 집에 컴퓨터가 없어요. 인터넷 연결이 안 돼 있어요. 그럴 수 있잖아요. 누구나. 갑자기 가정형편이 어려워져서 인터넷 사용할 수 없어요. 그럼 그 사람은 원격 수업 들을 수 없나요? 원격 수업 들을 수 없으면 이제 결석이잖아요. 그건 뭐죠? 그거는 정보에도 부익부 빈익빈이 있다는 거죠. 그거에 대해서 정보권을 나라에서 이제 확보를 해주고 그 정보기기를 지원을 해줬잖아요. 나라에서. 이런 것들은 과거에 없던 현대사회의 새로운 인권이죠. 그래서 첫 번째 환경권. 환경권은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 그리고 깨끗한 환경에서 우리가 지낼 수 있는 권리입니다. 이거는 법적으로 환경정책기본법 그리고 유엔에 보면 기후변화 협약 우리 배웠던 것처럼 기후변화를 대처하는 협약이죠. 이런 것들을 한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주거권입니다. 쾌적한 환경에서 살 권리입니다. 이거는 주거기본법 주거기본법에서 주거권을 보장을 하고요. 최저 주거 기준을 설정을 해서 주거적으로 약자, 우리 슬럼이라고 하죠. 슬럼. 불량주택 지구를 슬럼이라고 합니다. 슬럼에서 사는 사람들을 나라에서 지원해 준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이건 주거기본법의 내용이고요. 이거는 구체적인 거는 보시면 되고 세 번째가 안전권입니다. 이건 중요합니다. 안전권. 위험으로부터 안전을 보호받을 권리인데 우리 지난 시간 배웠잖아요. 자연재해 같은 거. 우리 학교에서 선생님이랑 배웠죠. 이건 예측 불가해요. 그리고 만약에 지진이 똑같이 강도 8의 지진이 났어요. 어마어마한 거죠. 강도 8이면 진도 8의 지진이 났는데 어떤 주택의 사람들은 내진 설계가 안 돼 있으니까 다 죽어. 어떤 사람들은 내진 설계 너무 잘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다 살아요. 극단적인 예지만
이런 경우는 안정권에서 지금 또 부익부, 빈익빈이 일어난 거니까 이러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뭐 건물을 지을 때 기본적인 조건들, 그리고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안전의 그 기본적인 권리를 마련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되게 열악한 환경에서 우리 산업장에서 안전사고 많이 일어나잖아요. 이런 것들은 나라에서 좀 보장을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이제 뭐 문화권, 추가로, 이제 문화권은 뭐, 아까 안전권보다는 더 약간 시험엔 덜 나오는데, 다양한 문화를 누릴 수 있다는 거고, 그리고 문화 자본이 독점된다는 거예요. 이게 어려운 말인데, 문화 자본도 결국엔 돈이잖아요. 그죠? 돈 있는 사람은 문화를 많이 향유하고, 돈 없는 사람은 정말 영화 한 편도 못 봐요. 그건 너무 심하죠. 그래서 이런 것들도 나라에서 보장을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 새롭게 대두한 인권 문제, 이거 빚공해가 심하다라는 거, 이런 거는 환경권이 있죠. 그리고 이거는 어떤 집에서 살고 있냐지. 그러니까 되게 탈법, 쉐어하우스에 산다는 거죠. 이건 주거권이고, 그렇죠? 글을 보면 무슨 권인지 알아야 돼요. 이거 인명이 위협받는 매우 급한 상황, 그렇죠? 이거는 안전권이죠. 이 세 가지 되게 중요하고, 추가로 문화 격차를 없애는 거, 이거는 문화권. 이렇게 네 가지. 현대사회의 새로운 인권은 이 네 가지를 꼭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글이 딱 나왔을 때 현대사회에 무슨 권에 해당되냐라는 겁니다. 자, 확인 문제 1번. 그쵸. 양호한 환경을 누리는 권리 환경권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안전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개인은 생활수칙을 준수하고, 우리 자연재해에서 배웠죠? 그쵸. 재난 관련 훈련을 우리는 열심히 하고, 그쵸. 기업은 산업재해, 산재를 없애기 노력하고, 국가는 법과 제도를 만들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현대사회 인권이 쭉 지금까지도 인권의 문제는 끝나지 않고 진행된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여러분,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끝내도록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